최상병 특검법안 재의결이 있었고 그리고 부결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로 이 최상병 특검법안 재의결에 있어서 반란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야권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표수보다 이제 더 많은 그런 표가 찬성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쪽에서는 부결됐다, 또 이제 그 폐기된다 이런 제목을 뽑고 있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또 그냥 이 가결이 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면서 각자 그 원했던 바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지난번하고는 이 찬성표와 반대표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죠. 2024년 7월 25일에 최상병 특검법안은 재의결을 했고 부결이 됐고, 재의결에서 가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아직까지는 법률이 아니고 법률안인 것이죠.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총수는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재의결을 할 때 본회의에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 수는 299명, 이제 한 명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찬성이 194표, 194, 반대가 104표, 104, 그리고 무효가 1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표결이 재의결이다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한번 가결이 되었던 법률안인데 또다시 또 표결에 붙였다,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결에 필요한 그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번 이 특검 법안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근거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서 재의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경우 재의결 정족수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제4항에서 재의 정족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제 재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현재 언론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재석이 299이었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이 재의결되는 데는 199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과연 그런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적의원이 300명인데 그 중에 이번에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 수는 1명을 제외한 299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의결 정족수라는 것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정족수를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출석이 그 299명이니까 우선 첫 번째 요건이 재적의원
그 과반수 출석이라는 이 요건은 충족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300명 중에서 반이면 150명이고 과반수 그러면 반을 넘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151명부터 300명까지 출석을 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충족을 했죠. 이번에 299명이 출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석 의원이 29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3분의 2를 단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99명에다가 자투리가 남죠. 0.3333 하면서 무한히 계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199.3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몇 명인가? 199.3명이면 그러면 3분의 2인데 어떻게 199.3명을 충족시켰다고 판단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은 또 여러분 중에는 과거 그 4.4.5입이라는 우리 헌정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4.4.5입이라는 것도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제로 이걸 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놔두기로 하고 이거 4.4.5입 하면 0.333은 그냥 버려버리고 199명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왜 사람의 경우에 소수점 부분을 산수적으로 그냥 계산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우선은 이것은 우리의 그 관념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 존중 혹은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것이 우리 사고의 중심에 있죠. 바로 그래서 이 생명체의 고유성, 유일 존재로서의 특성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생명체의 경우에는 소수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가령 소 0.3마리 이러면 소를 3등분 해가지고 이 계산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생명 존중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 맞지 않다. 사람을 0.3 사람 그러면 사람을 3등분을 해야 하는데 더더구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나 생명체에 대해서는 그 개체수,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소수점 이하를 다루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에 0.1만 있어도 이것은 한 사람이라는 자연수로 올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4.5입 계산이라는 것은 국회라든지 지금 이 의결 정족수를 이야기할 때는 전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의 그 법적인 성격입니다.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권위에 따라서 국민이 선택을 한 일꾼입니다.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른 그런 일꾼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특징이 있죠. 어떻습니까? 주권은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고유 특성이 있죠. 이 전체 주권자의 의사라는 것도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의사는 분할이 불가하다. 이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자연수 1이다. 한 사람의 의사는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혹은 불참하든지 무조건 1이라는 것이 더해지든지 1이라는 것이 거기 계산에 들어가지 않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직접 정족수를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더구나 이것은 가중정족수 그러죠.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좀 힘들게 정해놓은 정족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사람 몫으로 계산해야 할 0.333을 빼버린다는 것은 헌법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숫자 1을 더 올리는 것이 옳다. 사사우익과 관계가 없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출석 의원이 299명일 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이 정족수는 200명이 돼야 충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0명에서 299명까지가 찬성을 했을 때 재의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최상병 특검법안 재의결 이것이 부결된 것은 재의결 정족수 200표를 채우지 못하고 194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결과 폐기되게 됐다. 법률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안이 폐기되게 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반란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죠. 무조건 이런 것들도 승패로 판단을 해버리는 중요한 일들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 팀이 이기느냐 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승패의 이분법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9표면 재의결 됐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이 정족수를 계산해 왔든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 반란표가 3표가 나왔다. 그러니 3표가 나왔다. 그리고 194표니까 5표만 더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200표이기 때문에 199표가 아니고 200표 그렇게 쳐도 6표를 더 그 찬성표가 나왔어야 하고 반란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란표니 뭐니 하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108명, 나머지 범야권 소속, 무소속 포함해서 이쪽 국회의원이 192명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 말대로 이 재의결 정족수만 딱 채우겠다고 하는 것도 참 딱한 일입니다. 그 커트라인이 있으면 턱걸이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좀 더 많은 그 숫자로 더 많은 사람들의 찬성으로 이렇게 재의결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래서 참 눈높이가 낮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반란표 이야기를 하는데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의 2 이 조문명은 자유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중요한
국회법 조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대표자라는 표현은 이제 국회법을 바꾸게 된다든지 하면은 손을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대표자라는 말은 흔히 우리말로서는 지도자, 리더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지도자나 리더가 아닙니다. 국민의 일꾼입니다. 공무원인 것이고 그래서 공복, 충복 이런 표현을 쓰죠. 공복이라고 하면 그것이 국민의 일꾼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양심은 국회의원 만약에 또 홍길동 씨 예를 들죠. 홍길동 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홍길동 씨 개인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공복이라고 했죠. 국민의 공복은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거기에 따르는 그런 일꾼이어야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따른 그 양심, 그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국민이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겼고 그 임무 수행이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 국회의원이 잘 못한다고 할 때 나무라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그 일을 하느라고 수고하느냐 이런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전체 국민 그게 주권자의 마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아주 중요한 국회법의 중요한 이 자유투표 원칙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반란표라는 말은 결코 써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안 이것이 재의결을 해 보았는데 재의결을 했더니 결국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만한 그런 법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 이제 확실해졌죠. 그래서 이것이 폐기되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회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 가중정족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전자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숫자로 사사오입해서 할 수 없다.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국민에 관한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생명 존중이라든지 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좀 수준 높은 그런 바탕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상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